네,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네 가지 현상 기억나나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그 중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보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달려봅시다. 교과서 몇 쪽이에요? 107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하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지민아, 오늘 미세먼지 예보를 보니까 나쁨 상태래. 학교에 갈 때 마스크 꼭 쓰러 가렴 해서 미세먼지 나쁨 예상 보건용 마스크 준비 제출 자제라고 지금 폰을 통해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다음 교실에서 지금은 미세먼지 상태가 좋음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체육이다! 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이게 예전에는 조금도 신경 안 쓰던 건데 뭐 먼지 좀 먹으면서 자라는 거지, 너무 깨끗한 데서 자라면 면역력 떨어져야 먼지도 먹고 흙도 먹고 해야 애가 건강히 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옛날 이야기예요. 뉴스 잠깐 편집했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요즘이죠. 하늘이 온통 뿌였고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을 불러오고 심할 경우 뇌경색과 치매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 정부적 통합기구를 만들어 실질적 대책을 세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네, 보시다시피 미세먼지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 없어요. 왜요?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치면 바로 좋은지 안 좋은지 뜨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알림 정보가 만약에 없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로 있는 먼지 없는 먼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변화하고 있어요. 교과서 108쪽 보시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민이네 학교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해서 옆에 정보화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해요. 말이 너무 길어요.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인터넷 자료조사, 인터넷으로 정보를 조사한다, 학교에서. 그리고 어디? 디지털 교과서. 이제는 교과서를 종이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패드로 봅니다. 이러면서 또 학교 누리집, 여기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학교 기상정보 시스템, 여러분의 체육 시간이 달려있는 기상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학교 알림이, 알림장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도서관 대출하면 큰일 납니다. 도서 대출 프로그램. 이렇게 학교에서만 봐도 정보화로 인해 생활 모습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학교를 넘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게 교과서 109쪽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화로 달라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모든 과제를 함께 해결했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꼭 은행 갔어야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자리에서 앉아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쉽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게에 직접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띡 배달만 하면 배달이 딱 해서 온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얻어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밖에서 휴대전화로 가전제품을 작동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터넷, 휴대전화, 혹은 쇼핑, 세계에 있는 뉴스들, 교통정보, 가전제품 작동, 이런 식으로 정보화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얻어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또 공유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냐? 더욱 편리해졌다.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더라. 신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보화가 되니 세상이 편리하고 아름다워지고 신나지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110쪽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봅시다 하여 정보화로 나타난 사회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다가 초등학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현상을 다룬 뉴스를 보았습니다. 빠바빠바빠 빠라바 빠빠 빠빠바 둔둔둔둔둔둔둔. 인터넷과 스마트폰 습관을 진단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여 뉴스에 보니 밑에 그래프를 보니 어때요? 인터넷 의존 학생 수가 빨간색, 스마트폰 의존 학생 수가 하늘색인데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지어 가고 있다. 이것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만든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훑어보시죠. 예전엔 이랬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거든요. 폰으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못할 게 없는 세상, 정말 편한 세상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해지니 다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중 두드러지는 문제가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끊지 못하겠고 제어도 안 되는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겁니다. 다음은 전두엽이에요. 뇌의 앞부분입니다. 그곳에선 생각을 합니다. 글씨 쓸 때, 그림 그릴 때 들어온 정보를 정리할 때도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는 판단 없이 몸이 느끼는 대로 팍팍팍 움직이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순간순간 판단할 시간이 없으니까 뇌는 생략해. 뭘? 생각을 생략해. 이런 상황이 되면 전두엽에 할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전두엽은 생략시키고 재미있는 자극에만 반응하다 보면 우린 생각은 안 하고 자극적인 것만 계속 찾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순간의 자극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과의존을 하면 생각하는 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1쪽 넘어가서 이렇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와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례를 살펴보자니 인터넷을 이용해 악성 댓글이 달리고 거짓 소문이 퍼져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관련된 뉴스 하나 보시죠. 지난 2014년 악성 댓글에 고통을 호소하며 급기야 활동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후 온라인에선 악성 댓글의 폐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악성 댓글의 양상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단정한 뒤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심지어는 가족까지 거론하며 고통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이거 한번 당해보면 정말 번거롭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시죠. 하지만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한 취업준비생 김모 씨. 얼마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메일이 와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뿐만이 아니고 학력이나 학점, 어학점수, 또 보훈 점수까지, 보훈 여부까지 다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황당했고, 수험번호를 조회하는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열어보니 모든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간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악용되면서 2차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TV 홈쇼핑과 인터넷상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
아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죠?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이 쉬워져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불법 저작물이 전체 콘텐츠 유통시장에 입힌 피해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쏟아지는 불법 콘텐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책이 없다면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걱정이에요. 자, 이것도 관련된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정신없이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6만여 명을 조사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약 9%인 13만 8천여 명,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8%, 1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가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신청하면 전국 220여 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검사와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혹시 뭐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화 문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대로 멸망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문제점 해결할 수 있죠. 112쪽에 보면 우리 지민이가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친구들과 토의했답니다 해서 정보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악성 댓글, 거짓 소문,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해서 보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대체할 때도 우리 예의를 지킵시다.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와 보니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사용시간을 정합시다. 이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저작물이 뭔가요? 저작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 더 어려워졌네요. 뭐예요? 사람들이 쓴 글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찍었던 사진이나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이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음악 등을 이야기합니다. 창작물요.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허락 없이 막 퍼뜨리거나 허락 없이 막 변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남아있는 이견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친구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은 항상 배려하면서 작성한다. 인터넷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돌도끼 갈고 사냥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이미 와버린 정보화 사회를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정보화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고 더 건강한 정보화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엔 세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